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왕초보를 위한 인스타그램 2020 PC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3회차로 인스타그램 프로필 설정 부분을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한 번 더 최신 뉴스를 통해 살펴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은 SNS 중에 한 가지 요소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20대 이상 직장인 대상으로 구인 구직란에서 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9명이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나이별 분포는요, 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했고 38.1%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대가 31%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40대 역시 23.5%로 많은 비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이상도 7.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는 과연 어떤 것을 많이 사용을 할까요? 국내 SNS 이용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페이스북 1600만 명,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1600,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그 뒤를 이어서 1100만으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 스토리가 1000만, 그리고 트위터가 그 반인 530만, 그리고 그 외 소수 SNS인 링크드인이 40만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등이 그랬고 불과 몇 년 전에는 페이스북이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스마트폰 등장 이전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죠. 특히 약 80%의 검색 점유율을 자랑하던 네이버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제품 혹은 브랜드 등의 광고와 홍보를 진행하던 업체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미디어로 꼽혔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검색 시 특정 키워드의 상위 노출이 가능한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을 다량 보유한 업체나 대행사 등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기가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기회를 잡은 업체들은 네이버의 상위 노출 로직을 활용할 수 있었고 글과 이미지로 구성된 콘텐츠 작성 역량을 갖추고 있었죠. 네이버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광고주들은 이러한 형태의 홍보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2007년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온라인 마케팅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혁명과 함께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온라인에서 새롭게 기회를 잡은 업체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업체들의 콘텐츠 제작 방식과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소통 방식은 블로그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죠. 지금은 카드 뉴스를 만들고 고객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오는 영상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페이스북 초기만 해도 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업체는 사실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업체가 블로그 글을 그대로 복사한 뒤 붙여넣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고요. 새로운 미디어인 페이스북을 이해하지 못하고 블로그와 같은 방식으로 페이스북을 운영했습니다. 반면 페이스북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 패턴을 파악한 업체들은 처음부터 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이를 페이스북 페이지나 광고에 활용하면서 폭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인 스트라이프스, 계단에 던져도 깨지지 않는 아이폰 케이스 등을 판매하는 업체 등은 페이스북 사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이런 업체들은 페이스북 내 공유와 확산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새로운 미디어를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성장 속도가 둔화된 지금은 또 예전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페이스북이 등장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등이 이전과 같은 위용을 보이지 못하게 된 것처럼
페이스북 역시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 다음은 어떤 미디어일지 집중이 되겠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기회를 놓치고 비즈니스를 알리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학습하시는 이 인스타그램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월간 활동 사용자 10억 명을 돌파한 인스타그램은 하루에 1억이 넘는 게시물이 업로드되는 거대한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약 20억 명의 MAU를 자랑하는 페이스북에 비교하면 아직 절반 정도의 규모이지만 이 상승세를 볼 때 페이스북보다 빠른 속도로 10억 명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의 20억 명 수준까지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집중하던 예전과 달리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홍보 전략을 다시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성공 사례를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인스타그램이 10년도 안 된 서비스라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을 또 페이스북처럼 운영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고 싶다면 우선 인스타그램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느끼며 어떻게 행동하고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인스타그램 안에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수많은 콘텐츠 사이에서 눈에 띄는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잠재 고객이 인스타그램 안에서 당신의 브랜드를 탐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며 구매까지 이르도록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준비 없이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블로그 콘텐츠를 그대로 페이스북에 적용하고 실패했던 것처럼 페이스북 콘텐츠를 인스타그램에 그대로 올리는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다릅니다. 만약 인스타그램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비밀, 개인적인 견해가 반영된 노하우도 아닌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미지 기반 SNS 인스타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고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순서는 발견, 연결, 탐색, 쇼핑입니다. 이것은 인스타그램 안에서 고객이 우리를 찾아오는 단계를 말한 것인데요. 발견, 연결, 탐색, 그리고 쇼핑.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키워드로 전체적인 틀을 정하고 각자의 틀에 맞춰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발견인데요. 자, 어떻게 발견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모바일 콘텐츠 소비가 변화됐다라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지금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진입니다. 고성능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사진을 찍게 되었고 이를 공유하거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졌죠. 그리고 결과물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합쳐지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특히 멋진 사진을 찍어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는 유니크한 정사각형 구도와 다양한 필터를 가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큰 화면의 PC에서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긴 글로 구성된 콘텐츠는 보기 불편해지게 됐고 카드 뉴스 등 정보성 콘텐츠를 모바일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유통시킨 트위터,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가 등장한 것입니다. 네이버와 트위터를 지나 페이스북으로 넘어오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이미지 자체만으로 콘텐츠가 되는 이미지 기반 SNS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블로그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비교해 봅시다.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는 마케팅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나나 혹은 비즈니스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는 콘텐츠는 그것을 보는 대상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긴 글로 구성된 콘텐츠보다 매력적인 한 장의 사진으로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진을 잘 찍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케팅을 하면서 이미지 기반의 SNS인 인스타그램을 어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콘텐츠를 만들었던 경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콘텐츠가 소비되는 인스타그램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글이 아닌 이미지로 소통하는 인스타그램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케팅을 진행하며 카드뉴스와 긴 글로 구성된 페이스북 콘텐츠를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사용하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의 콘텐츠를 비교해 봅시다. 노출되는 방식이나 콘텐츠 구성 요소가 다른 만큼 인스타그램에서 소비되는 콘텐츠 제작 방식도 블로그와 페이스북과는 달리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하루에 1억 장이 넘는 사진이 올라오는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는 과정을 조금 보태 빛과 같은 속도로 사라지고 맙니다. 빠르게 피드를 넘기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적합한 설명하는 긴 글의 콘텐츠가 아니고 영감과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이미지여야만 합니다. 즉 제품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을 멈추고 이미지의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합니다. 옷을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면 다양한 상품을 보고 난 뒤 원하는 옷을 발견하면 클릭하죠. 그 옷에 대한 정보로 작성된 상세 페이지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할까요? 대부분 스크롤을 내리면서 사진을 많이 봅니다. 이때 시선은 이미지 사이사이에 작성된 글은 보통 일반적으로 정독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넘기고 이미지 자체를 일단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 제품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는 글을 무시하고 이미지를 먼저 소비를 할까요? 이는 이미지만으로 옷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릴지 소재는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죠. 물론 소재나 사이즈나 구체적인 정보는 나중에 정보를 통해 확인하겠지만 이미지만으로도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지는 정보로서의 역할을 크게 합니다. 콘텐츠의 본질적인 역할은 정보 전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주제나 대상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자체만으로 정보가 될 수 있는 패션이나 뷰티, 여행, 음식 등의 사용자시고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이미지 중심의 콘텐츠가 가장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이 이미 이미지 기반인 인스타그램에 적합하고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기 전에 비즈니스가 이미지만으로 정보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운영을 시작하기 전 비즈니스가 인스타그램이라는 미디어와 잘 맞는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작정 인스타그램이 마케팅에 좋다 그래서 홍보에 좋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잠재 고객에게 이미지만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ERP를 판매하는 업체다. 그렇다면 이미지보다는 프로그램의 장점과 기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막이 들어간 영상이나 텍스트 중심의 블로그가 더 적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맨 처음 회원 가입을 한 그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알림 설정을 하면 우리가 브라우저 안에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알림 설정을 브라우저에서 받아보고 싶지 않다면 나중에 하기를 할 수도 있고 현재 설정을 누르면 회원님을 팔로우하거나 사진에 좋아요 또는 댓글을 남기면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하기를 설정하죠. 자, 그 다음에 저를 위한 추천이라고 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컨텐츠가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팔로우를 하고 싶다. 이 추천 항목에서 먼저 팔로우를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일단 공식 계정을 제가 팔로우 할 수 있겠죠? 로딩되면서 팔로잉 상태가 됩니다. 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나이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또 팔로잉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요. 이와 같이
이 인스타그램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친구 관계가 없을 때 추천해주는 수많은 브랜드, 이 친구들 리스트 중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목을 찾을 수 있고요. 자, 저는 이렇게 딱 두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를 하단에서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로딩이 되면서 첫 PC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인스타그램.com으로 들어가서요, 우리의 PC 버전 인스타그램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팔로잉했기 때문에 원래는 비어 있어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의 최근 소식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이므로 그 중에서도 잘 찍은 사진이라든지 잘 찍은 동영상들, 베스트샷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른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프로필을 꾸미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이디는 있지만 프로필을 지금 전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상태에서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측에 보시게 되면 나의 텅 빈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셔서 로딩이 되면 나의 프로필 편집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프로필을 편집하고 또 페이스북을 통한 친구 찾기, 전화번호 추가, 프로필 완성하기, 프로필 사진 등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사진을 업로드 해볼까요? 그러면은 프로필 사진 추가라는 이 빈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미지가 있는 PC 버전에 PC 안에 이미지가 들어있는 곳을 경로를 찾아주세요. 자, 예를 들어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로딩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프로필 사진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여기에서 프로필 사진을 다시 누르면 사진 업로드 현재 사진 삭제가 나타납니다. 업로드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프로필 사진을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필 편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프로필 편집과 비밀번호 변경, 앱 및 웹사이트, 이메일 및 SMS, 연락처 관리 등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 프로필 사진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고 이름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자 이름만을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름 부분이 비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을 써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웹사이트가 있다면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연결된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적어주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블로그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카페.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카페나 홈페이지, 블로그를 웹사이트로 연결시킬 수 있고요. 소개에는 보통 이렇게 간단히 쓰고요. 그 다음에는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써주시면은 모바일에서 봤을 때도 하나하나 키워드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써주셔도 되고 성별 그리고 비슷한 계정 추천, 그래서 팔로우 할 만한 비슷한 계정을 추천할 때 회원님의 계정을 포함합니다 라고 하는데 잠시 물음표를 눌러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나를 팔로우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팔로우 추천이 표시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비슷한 계정 추천,
누를 때 이것이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로우할 때 비슷한 계정을 추천할 때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계속 오픈하고 싶다면 체크, 나를 오픈하고 싶지 않다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잠시 활동을 쉬고 싶다, 인스타그램을 비활성화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이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프로필 편집 페이지로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하단에 계정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라고 하는 파란색 단추 글씨가 보입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계정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쉬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프로필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마치고 드디어 제출을 눌러주시면 프로필이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용으로 계정을 전환하게 되면 그때 얼마든지 다시 이 프로필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에 이와 같이 자유롭게 여러분을 알릴 수 있는 프로필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을 알리고 싶다든지 또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마케팅을 통해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싶다,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때 프로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다뤄주시면 좋은데요. SNS에서 프로필은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필은 나와 나의 사업에 대한 소개의 장이라 생각하고 종사하는 일을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꾸미는 것이 중요한데요. 좋아요, 댓글, 메시지 등을 남길 때마다 나의 프로필 사진과 사용자 이름이 보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게 나의 계정을 알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종업계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검색하면 어떻게 프로필을 꾸미고 게시물을 올렸는지 하는 방법들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즈니스 계정으로 운영하실 분은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진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저는 개인으로 운영할 것이라서 개인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렸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로 운영하실 때에는 회사 로고나 회사 전경 제품 사진을 업로드하시면 좋겠죠. 아니,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나 영문 상관없이 입력하실 수 있는데 개인 실명, 회사명, 브랜드명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영어 숫자로 구성된 아이디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게시글, 좋아요, 댓글 등의 계정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사하는 일이 드러날 수 있는 영어를 사용하시고 또 이름과 사용자 이름 예시를 살펴보시면서 동종업계에서는 어떻게 그 이름을 작성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선생의 디자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조선생 디자인 클래스 이런 이름으로 지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당연히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쇼핑몰이나 블로그에 대표 URL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입력해서 방문을 유도하면 네이버 쇼핑에서 그 상품의 노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URL을 길 경우에는 URL 단축 사이트에서 단축한 URL을 입력하면 단축된 URL 조회수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분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소개에서는요, 해시태그와 소환 태그를 활용하여 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을 홍보할 때 더 많은 부분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 계정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프로필이 나타나지만 나중에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개인 프로필 편집을 통해서 개인 프로필을 변경하셨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상단 우측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전체 프로필 페이지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나의 아이디, 그리고 게시물 팔로우,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한 사람인지 소개란에 적었던 프로필에서 소개란에 적었던 소개글과 함께 이렇게 해시태그로 적었던 부분들이 키워드가 되어 나타나고 제가 소개 링크로 적었던 부분 웹사이트가 이렇게 클릭하면 넘어갈 수 있는 링크글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
프로필 페이지를 완성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